반갑습니다. 웅진거입니다. 지금은 저희 여기 근처에 좀 멋있어 보이는 돌산들이 많습니다. 가다 보면은 바로 있습니다, 이런 산들이. 항상 지나갈 때마다 여기 뭐 날 잡고 오자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그냥 이 동네가 이 모래산을 깎아서 만든 동네인 것 같아. 자, 돌산 트레킹 시작. 우와. 이거 약간 난이도가 있네. 가자. 야. 으아. 자, 요런 이렇게 분화구 같은 데도 있고. 근데 제가 여기로 오려고 했었던 이유는 사실 딱 그 한 가지 숨겨진 스팟이 있더라고요. 동굴인데 이거는 이제 그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진짜 못 참는 그런 곳이 하나 있어요.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딱 멀리서 봤는데 진짜 그 동굴밖에 안 보이더라고. 낭떠러진데? 자, 조심. 여기입니다. 여기 이미 누가 몇 번 왔다 갔어.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핫플로 여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뭐 의자도 있고. 오늘부터 여기는 제 겁니다. 오! 아이고 5만 구독자 기념해가지고 질문을 받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질문과 또 응원을 남겨주셔서 좀 정리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중복되는 질문들도 있고 해서 천천히 하나하나 이렇게 또 답변을 드려 보겠습니다. 키는 179입니다. 179. 미치겠네. 저는 누군가에 대한 질문들이었습니다. 본명은 김웅진입니다. 키는 179, 생일은 3월 22일 모레날에 태어났고, 주량은 소주 한 병, 맥주는 잘 모르겠어요. MBTI는 ENTJ인데 그 다음에 전공 관광 경영을 전공했고요. 자주 듣는 노래가 있는지, 요즘 많이 듣는 노래는 그 비밀의 화원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싱크빅 했는지 싱크빅 안 하고 구몬했습니다. 종교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지역은 태어난 거는 대전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대전에 있었고요. 여행을 갔다가 귀국을 해서는 경기도 하남에 살고 있어요. 잘생긴 거 알고 있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냥 보통이지 않나? 보통 이상까지도 아니고 진짜 보통 정도? 자, 군인인가? 아니, 군인은 아니고 군인이었습니다. ROTC 출신이라서 육군 중위로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군인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군인 이전에는 대학생이었습니다. 학창시절에 어떤 학생이었냐, 주변에 한 명씩 있는 그런 친구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반장 같은 거 많이 하는 친구 있잖아요. 중학교 4학년부터 5학년까지 반장하고, 6학년 때는 전교회장하고, 중학교 올라가서 1, 2학년 때 반장하고, 3학년 때 전교회장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1, 2학년 반장하고 2학기 때 전교회장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권도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해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농구부도 하고, 진짜 고등학생 때까지는 누구보다 치열하고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좀 제 자랑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냐, 요게 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국토대장정을 갔습니다. 완주를 하고 나니까 이상한 희열 같은 걸 느꼈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였나? 한 번 더 갔습니다. 20살 때 자전거 국토대장정을 시작을 했었죠. 또 완주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큰 보람을 느꼈고, 못쏠이냐? 못쏠은 아니고요. 연애를 몇 번 해봤습니다. 여자친구 있으세요? 없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 중에서 뭘 좋아하는지 고양이를 더 좋아하고, 이상형을 동물 비유해서 말해달라. 뭐 여우나 사기나 뭐 치타, 표범, 사자, 호랑이, 약간 고양이과 요런 넓은 범주 말고 정말 고양이, 개냥이도 싫어요. 전형적인 고양이, 요런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또 이제 이상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대화도 잘 통하는 사람이면 좋고, 유머 코드와 그분의 유머 코드도 맞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욕심은 없으니까, 상대방은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라는 욕심이 있는 분이면은 좀 밸런스가 맞아지지 않을까. 자, 임관 반지, 피앙세 반지는 누구한테 줬는지. 피앙세 반지라는 게 뭐냐면, 임관을 할 때 반지를 하나씩 맞춥니다. 요거를 맞출 때 피앙세라고 하는 미래의 배우자가 될 사람을 위한 그런 반지를 같이 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따로 제작은 안 했습니다. 살아가는 지혜는 어디서 찾는지, 그러니까 멋있게 살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조금 그런 지혜를 찾지 않나.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꼭 이루고자 하는 게 있다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그냥 닮은 아들을 낳고 싶다. 그 축구 선수 중에 네이마르도 뒤에 주니어가 붙잖아요. 네이마르 주니어, 웅진 주니어. 자, 계속 이루고 싶은 버킷리스트. 지금 여행하는 이 과정들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사실 다 버킷리스트라서, 저에게 여행이란 이런 게 진짜 어려운데, 여행이란 뭐 옛날에는 그랬죠. 뭐 버킷리스트였고 삶의 활력소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솔직히 지금 심정에서 저한테 여행은, 그러니까 저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할 수 있는 저만의 어떤 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레킹은 가성비 가장 좋은 여행의 하나의 방식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접할 수 있고, 자연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처음 해외여행지 어디였냐? 초등학교 6학년 때 중국 상하이 엄마랑 같이 갔었어요. 왜 갔냐면, 초등학교 때도 스카우트라는 그 중거 집단을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동계 해외 문화 탐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친구들의 부모님들이랑 해서 다 같이 단체로 이제 패키지 여행 갔다 왔었습니다. 그동안 다닌 나라, 여행 유튜브 이전과 이후. 요거는 제가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완전 이제 세계 여행 떠나기 전에 갔었던 나라들: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대만, 베트남, 요렇게 6개의 국가 갔다 왔었고, 세계 여행을 해서 갔었던 나라는 아랍에미리트, 독일,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몬테네그로, 코소보, 알바니아, 그리스, 이집트, 터키, 조지아, 프랑스, 스페인, 미국, 쿠바, 멕시코, 벨리즈, 과테말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그다음 이탈리아, 포르투갈, 인도, 네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캄보디아, 파키스탄, 카타르. 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알아보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알아보는지,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어디에 몇 번 소개된 적이 있어요. 세계 여행을 했었던 그 사진들과 그때 적었었던 일기 같은 거를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여행에 미치다라는 페이지에도 올라갔고, 네이버 그 메인 포스트에도 올라갔었고, 또 여행 의류 브랜드인 로찌라는 곳이 있는데 모델로 선정이 돼가지고 그 모델 활동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 여행을 조금 많이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해외여행 다닌 기간은 지금은 이제 두 번째 나온 건데 작년 11월 30일 날에 이탈리아로 출국을 했었습니다. 딱 1년 이제 넘었죠. 네, 1년 넘어가서까지 지금 여행을 하고 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지 쿠바인 것 같아요. 쿠바에서 만났었던 한 커플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진짜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는 형이랑 누나인데, 그 두 분 때문에 쿠바라는 데가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프랑스 파리에서 민박하던 형님, 너무 감사드리죠. 진짜 언제든지 와서 쉬라고 해주고 이것저것 맨날 챙겨주시고, 형님도 정말 감사합니다. 정착하고 싶은 여행지 어디였나요? 저는 조지아의 트빌리시를 정말 정착하고 싶었던 여행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나라 가고 싶으신지. 아직 저는 그 비싼 나라들을 많이 못 가봤습니다. 뭐 캐나다나 뉴질랜드, 호주, 그다음 스위스 이런 데 못 가봤는데, 조금 많이 벌면 고스란히 또 여행에 투자를 해서 그런 나라들도 가고 싶습니다. 금전적인 게 받쳐주면 진짜 해보고 싶은 여행이 무엇인지, 진짜 제가 해보고 싶은 여행은 그 아프리카 횡단하는 트러킹이라는 게 있어요. 45일 정도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제 지인들로만 채워가지고 가고 싶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진짜 45일 동안 내 친구들이랑, 내가 아는 형 누나들, 내가 아는 동생들이랑 진짜 그 아프리카 오지를 막 가면서 막 야외에서 텐트 쳐고 자고, 환상. 자, 추운 나라 갈 생각 당연히 있죠. 저 추운 나라 좋아하는데 추운 나라를 가게 되면 가방이 무거워져야 돼요. 옷을 많이 챙겨야 되기 때문에. 가방이 무거워져야 된다는 거는 결국은 가방의 크기가 커져야 된다는 거고, 가방의 크기가 커지면 저가 항공을 탈 수가 없죠. 8000m급 등반에 대한 욕심이 있는지, 아니요, 이거는 없습니다. 제 성격이 이런 거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은 진짜 언젠가는 꼭 하기 때문에 애초에 안 합니다. 자, 여행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첫 번째 여행을 떠났을 때는 제가 ROTC 복무하면서 저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했고, 그 이후로도 사실 그 돈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완전 0에 수렴했습니다. 사실 거의 0이지. 여행은 언제까지 할 것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한 1, 2년 내에는 정착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계속하게 되는 원동력은 정말 세상을 넓고 봐야 될 곳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야, 지금 5시 반밖에 안 됐는데 해가 다 떨어졌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네, 자, 그러면 다시 이어서 해볼게요. 여행 중에 인기 많은 거 편집, 아니면 남자들한테만 인기 많은지. 실제로 여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하루를 영상에다가 담고 싶어 하는데 별로 그런 일이 없어요. 인사를 먼저 해주는 친구들은 많지만 그냥 그게 다지, 그 친구들이랑 뭐 따로 밥을 먹거나 이런 거를 하질 않으니까 그런 일은 잘 발생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행 중 뷰티 관리는 거의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제가 하는 여행 스타일이 많이 걷고 구경하고 이런 거다 보니까 땀을 좀 많이 흘리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을 얼굴에다가 많이 바르면 이게 땀을 닦으면서도 이제 다 뭐 씻겨 내려가는 것도 있고, 아무튼 좀 불편합니다. 또 뭐 저녁에 바르는 크림이나 뭐 이런 것들도 들고 다니면 이제 그게 고스란히 제가 짊어져야 될 무게이기 때문에 진짜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이름이 웅진 고웨이인 이유. 자, 우선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본명이 김웅진입니다. 이 웅진을 좀 활용을 하고 싶다 라는 생각도 있었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모 같은 걸 했었어요. 추천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글을 올렸었는데, 그때 이제 두 분께서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제가 의미를 붙였던 게 웅진은 간다 길을. 그래서 이제 또 여행 하다가 힘들 때 맨날 이제 고웨이 외치다 보면은 이게 또 저만의 어떤 그 주문도 되었고 좋습니다. 다음 질문. 여행 유튜버가 된 이유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행을 더 하고 싶은데 슬슬 이제
자금이 떨어져가지고 여행을 지속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여행 유튜브를 통해서 제 여행도 보여드리고 또 그거를 봐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저도 이제 또 수익을 얻게 되면 이거는 정말 금상첨화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여행 유튜브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행 유튜버 이후 여행의 의미가 달라졌는지, 이건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달라졌습니다. 그런 게 있죠. 딱 진짜 자기 만족하는 여행지와 또 유튜브라는 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올렸을 때 시청자들의 선택을 받는 여행지와는 조금 어느 정도의 그 간극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모두의 취향이 똑같을 수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취향은 뭐 재래시장 같은 데 구경하고 거기서 정말 그 현지인 분들이 드시는 음식들 막 이런 거 사 먹는 거 좋아하고 걷는 거 좋아하고 자연 좋아하고, 시장 같은 경우는 찍어서 편집할 때 보면은 저는 재밌는데 영상 편집할 때는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오롯이 저만의 만족이 아니라 이제는 이거를 보시는 분들의 만족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거가 좀 달라졌다. 또 최고로 애정하는 영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팔에서 안나푸르나 서킷이라 불리는 트레킹 코스를 일주한 영상이랑 또 파키스탄에서 카라코람 그 하이웨이를 히치하이킹한 영상, 요거 두 개. 앞으로 계속 할 건지 계속 하고 싶습니다. 아직 이 유튜브를 통해서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자연이나 장소나 유적지나 또 여행의 어떤 다양한 형태들을 많이 못 보여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보여드리기 전까지는 좀 하고 싶어요. 여행 유튜버로서의 수입은 얼만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게 3월부터 촬영을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이 됐으니까 9개월 정도를 한 건데, 요즘 들어서 좀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한 3개인가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전 영상이나 아니면 이제 기차에서 친구들 만난 영상, 아니면 그 전에 이제 그 시장 갔었던 영상, 요거 3개가 조금 조회수가 잘 나와서 이번 달은 그래도 200만 원은 넘었었는데, 그런 게 없이 이제 보통 이제 조회수가 10,000회에서 20,000회 사이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행 유튜버의 장점과 단점. 장점은 제가 이 여행 유튜버를 시작한 이유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행을 하면서 여행 경비를 조금이나마 벌 수 있다는 거. 힘든 점은 무엇인가? 물가 비싼 나라에서 편집이 좀 길어질 때, 이때는 약간 이제 막 멘탈이 흔들립니다. 하루 숙박비가 최소 5만 원이야. 근데 그런 데서 편집을 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그냥 그런 곳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편집하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부담이죠, 사실. 하루하루 막 5만 원, 5만 원, 5만 원, 5만 원 이렇게 깨져버리면은 너무 그게 타격이 크니까. 그 다음에 편집은 날을 잡고 하는지 아니면 시간이 날 때마다 하는지, 이거는 약간 복합적인 것 같은데, 시간이 날 때마다 최대한 컷 편집은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자막 작업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날을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상 하나당 편집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냐? 요즘 들어서는 진짜 영상 한 편 하는데 10시간은 무조건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틀 정도는 잡아야 되고, 오늘 나가서 찍은 분량이 4시간이다. 그럼 4시간 분량을 다 봐야 돼. 그걸 보면서 이제 컷 편집 다 들어가고, 이거를 이제 1시간으로 줄여. 그럼 이제 그 1시간짜리를 이제 또 2차 컷 편집을 하면서 계속 줄여 나가다 보면은 그게 이제 30분 안으로 이제 좀 들어오거든요. 이제 거기서부터 자막 작업하고 10몇 분대로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와지는데, 그렇게 해서 한번 끝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음악을 깔죠. 영상 올릴 때 음악 선곡은 어떻게 하는지, 최대한 내가 여행하면서 느꼈었던 감정이 여기에 좀 묻어나면 좋겠다를 생각을 해서 음악을 고르는데, 저는 아직 그 유료 음악 사이트를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뭐 매달 얼마씩 내야 된다고 해가지고 유튜브 스튜디오에 뮤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00몇 곡 정도 찾아서 그거를 때에 맞춰서 제가 느낀 감정에 맞춰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올리는 동영상 수가 정해져 있는지 진짜 예상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파키스탄을 여행하자지 파키스탄에서 영상을 뭐를 찍자 이런 것도 아니고, 거기서 영상 최소 몇 개를 만들어 오자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제가 파키스탄을 여행했고 그 여행을 하는 순간을 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몇 편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영상 시간 늘리기 가능하냐? 노력하겠습니다. 그전 여행과 관련되어 영상으로 제작 가능하신지, 그래서 요거는 한번 정말 시간 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여행하고 싶은 유튜버는 가장 친한 유튜버인 차박차박 형님이나 아니면 송수님이랑 같이 뭐 백패킹이 되었건 트레킹이 되었건 뭐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 100만 유튜버와 로또 당첨 백수. 이거는 당연히 로또 당첨된 백수이지 않을까요? 초보 여행 유튜버에게 한마디 한다면, 유튜버에 너무 큰 힘을 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분명 기대를 하고 나가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기대만큼 뭔가 안 나온다고 하면 두 개 다 망칠 것 같아요. 유튜버도 망치고 여행도 망치고. 그러다 보면 기분이 많이 조금 속상할 거고, 점점 이 여행이라는 행위 자체를 싫어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가 되는 거는 여행이 주가 되고, 본인이 정말 즐겁게 여행하는 그 장면이 정말 들고 다니는 CCTV가 돼서 그게 영상에 담기는 게 진짜 좋은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팅! 제 코가 석잔데, 그쵸? 그다음 여행 이후 계획은, 여행에는 끝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행 중간중간에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은 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몇 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행 상품 같은 걸 이제 개발해서 그 고객분들을 뭐 모객을 해서 그분들과 함께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중간중간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뭔가 그 한국의 여행의 맛을 해외에다가 좀 알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국에 돌아와서 정착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여행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서 좀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갖고 있고, 그렇습니다. 여행하면서 얻은 삶의 이유 한 가지는, 가장 큰 거는 우선 이렇게 죽기에는 뭔가 못 본 곳들이 너무 많다. 정말 학창 시절에 우리가 들어봤던 곳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한국 지리 시간에 들었었던 거나 아니면 뭐 역사 시간에 들었던 거, 예를 들면 뭐 그리니치 천문대나 아니면 뭐 송내 피오르드 뭐 이런 곳들,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들었었던 많은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을 이제 죽기 전에는 한 번쯤은 다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게 이제 살아가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 생각은 있는지 당연히 있습니다. 출산율이 낮은 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은, 이거는 조금 뭐 어려운 질문인데, 정말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사회적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사회 시간에 이제 좀 배웠었던 걸 인용을 하자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었던 거는, 대가족에서 한국 사회는 이제 핵가족화 됐다라는 걸 배웠었는데, 아마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핵가족에서 한 번 더 이제 축소된 1인 가구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정말 뭐랄까요, 자연스럽게 오는 사회 현상인 것 같고,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러니까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개인이 이루고자 하고 경험하고자 하고 즐기고자 하는 것들이 좀 많아져서, 삶의 중심이 가족적인 거에서 개인적인 걸로 좀 오는 거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꼭 타개해야 된다, 옛날로 회귀해야 된다 라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웃긴 것 같고, 그냥 이런 현상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런 문화를 우리가 잘 수용하면서 또 같이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시각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남아에서 추천 여행지, 요거 좀 가볍네요. 네, 저는 캄보디아 추천합니다. 초보, 중수, 고수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여행지는, 저는 초보분들한테는 태국 추천드리고요, 중수인 분들한테는 조지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많이 다녀보셨다, 여행에 좀 겁이 좀 사라졌다 하시는 분들은 파키스탄 추천드립니다. 여행하면서 가장 불편한 거, 예를 들면 샤워나 배변 활동 뭐 이런 질문 주셨는데, 샤워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 데서나 잘하는 편이고, 심지어 저는 비데건, 샤워건 그거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거기서도 양해를 구하고 샤워를 해본 적도 있었고. 근데 이 배변 활동 같은 경우는 확실히 불편하긴 하지. 특히 뭐 좀 길거리에서 음식 먹고 배탈이 났는데 다음날 장시간 이동해야 되는 버스를 잡아놨었어. 그럴 땐 조금 힘듭니다. 불편하죠.
최근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오프 더 레코드.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여행이 딱 두 개로 나뉘어요. 편집하는 날, 그 다음 여행하는 날. 그래서 여행하는 날은 웬만하면 그게 다 영상 속에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재밌는 에피소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여행 자체가 그냥 좀 뭔가 그냥 잔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가장 위험했거나 무서웠던 순간, 요거는 어디서 몇 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에콰도르 여행했을 때 칼든 중학생 강도애를 만났었습니다. 중학생은 제가 생각하는 나이긴 하지만 그때 그 로컬 재래시장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그 칼든 친구가 계속 졸졸졸 쫓아오다가 제가 일부러 한번 구석으로 가봤습니다. 인적 없는 곳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때 돼서 딱 다가와서 이제 칼을 이렇게 들이미는데, 이 친구 손이 엄청 떨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주머니에 때마침 10달러가 있어서 그 10달러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가라고 했는데, 가면서 땡큐 하면서 가더라고요. 네, 요런 적 한 번 있었고, 그 외에는 크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인종차별 당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대처는, 요거는 운 좋게도 당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애기들한테는 칭칭총 소리는 몇 번 들어봤는데, 그냥 그 친구들은 그 뜻이 뭔지 그냥 모르는 친구들이었었어. 그래서 그냥 그런 친구들한테 멈춰 세워가지고 그거 안 좋은 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가장 난감하게 했던 사람이나 상황은, 요거는 정말 잊을 수 없는데, 첫 번째 세계 여행할 때 제가 알바니아라는 국가에서 그리스로 가는 버스를 탔었습니다. 국경을 넘어가야 돼요. 열 몇 시간 걸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알바니아 쪽에 있을 때 휴게소를 하나 갔어요. 거기서 이제 저녁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좀 쉬고 하는 거였었는데, 그 시간을 말 안 해주는 거예요. 몇 분 동안 이제 정차할 건지에 대해서. 저는 배가 안 고파서 주차돼 있는 차랑 차 사이에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휴대폰 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주변이 너무 고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보니까 이제 그 버스 엔진 소리가 안 들리는 거지. 일어나서 나가봤는데 버스가 사라져 있는 겁니다. 도로를 보니까 한 300m 정도 앞에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는지 크록스 신고 있었거든요. 막 이렇게 달려가가지고 그 버스를 겨우 따라잡았어. 그래서 이제 버스 뒤에부터 이렇게 빡 때리면서 가서 버스 기사님 이제까지 이렇게 온 거지.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계속 두드리면서 하니까 이제 점점 속도를 낮추고 이제 멈춰서 저는 다시 버스를 타고서 그리스로 이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너무 당황했었던 거는, 만약 이제 제가 그 상황 판단을 못하고 거기서 이제 멍하니 있었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들고 있던 게 배터리 40몇 퍼밖에 안 남은 휴대폰 하나가 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권도 없었지, 짐도 다 버스에 있었지. 이러니까 완전 그냥 완전 멘붕이었지. 또 알바니아에는 아마 한국 대사관이 없을 거예요. 지금 그때를 생각해도, 만약 내가 버스를 못 잡았다? 와, 진짜 답 없는 상황. 한 가지 더 있다. 한국에서 불려지는 그 뭐 지역명이나 나라명이 외국에서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요르단 같은 경우도, 우리는 요르단이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외국에서 사용할 때는 요르단이 아니라 졸단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조던에 비슷한 느낌으로 발음을 해요. 그 아니면 로마, 우리는 로마라고 하는데 로마는 또 외국에선 그냥 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 해서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될 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불리는 말을 모르고 있을 때, 그럴 때 약간 좀 난감하다. UFO를 본 적 있는지? 없습니다.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은, 저는 빙하가 있는 곳이라고 좀 넓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번에 파키스탄에서 처음으로 빙하라는 걸 봤는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그냥 그 빙하라는 지형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경이롭습니다. 현재 여행하면서 행복 지수는 저는 100점 만점에 94점 주고 싶습니다. 6점은 그냥 가끔씩 오는 외로움, 현지 음식이 입에 안 맞으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는지, 요거는 간단하죠. 군대에 있을 때도 많이 했었던 그런 마인드 컨트롤인데, 진짜 이거 없으면 죽는다. 외국 나가면 가장 생각나는 음식은, 이거는 정말 많은 한국 분들이 동일하게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김치로 만든 모든 음식. 소울푸드와 관련된 썰. 제 소울푸드는 저희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시는 김치고기랑
돼지고기 찌개거리를 볶은 메뉴가 있습니다. 그게 저는 제 인생 소울푸드예요. 가장 비슷한 음식은 한국의 그 원조집이라고 하는 돼지고기 김치볶음? 그러니까 정확히 이 요리의 명칭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돼지고기랑 김치를 볶습니다. 그게 너무 맛있어요. 남들은 안 들고 다닐 것 같은 나만의 필수 아이템이 있다면 저는 베개라고 말씀드립니다. 숙소가 계속 바뀌어지잖아요. 근데 바뀌어지는 숙소마다 호스텔이든 호텔이든 그 베개 높낮이가 너무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에어로 할 수 있는 베개를 들고 다닙니다. 다음 갈 나라나 장소를 고르는 기준이나 정보는 어떻게 찾는지, 우선 첫 번째는 지도를 상당히 많이 보는데, 지도를 보면서 육로로 갈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고서 좀 끌리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서 비행기를 찾습니다. 비행기는 스카이 스캐너를 보면 현재 있는 위치에서 에브리웨어라고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날짜를 설정하면 어느 날에 어느 곳으로 가는 게 가장 싼지가 이렇게 쫙 나와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서, 또 정보 같은 경우는 그 구글링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한국어로 이제 네이버에다 검색을 해도 꽤 괜찮은 정보들을 많이 찾을 수 있지만, 구글링을 통해서 하면은 조금 더 다양한 여행지에 대한 정보 그리고 팁들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배낭 잘 싸는 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낭 싸는 법에 대해서 좀 그 부심이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공간의 활용을 정말 잘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그걸 가장 잘 할 수 있는 건 각종 파우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배낭에서 낭비되는 공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여자도 혼자 배낭여행을 할 수 있을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혼자서 배낭여행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고 많이 만났고, 비단 외국인 뿐만이 아니라 한국 분들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딱 한 번만 용기 내시면은 이게 정말 별거 아니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날이 올 거라고 믿고, 그 다음에 몰아보기 가능하냐, 조만간 그 파키스탄이랑 네팔, 제가 아까 좀 애정한다고 했었던 그 두 개의 시리즈 몰아보기 만들어 봤으니까 그거 한번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서 운 적이 있는지, 운 적은 없어요. 타지에서 찾아오는 슬픔을 어떻게 견디는지, 동업자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생각으로 타 여행 유튜버들의 라이브 방송을 오프라인 저장해가지고 보는 편입니다. 여행 유튜버 분들이 라이브 방송은 웬만하면 한 번씩은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거 이제 저장해놓고서 말동무가 필요하고 외로울 때마다 그거를 그냥 라디오처럼 켜놓습니다. 왜냐면 이제 거기서 그분들이 내뱉는 어떤 심정이나 상황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제가 느끼는 외로움이랑 좀 비슷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약간의 그 동질감을 느낀달까?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슬럼프는 어떻게 극복하는지, 정말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몸만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 사는 걸 구경하죠. 열심히 본인의 그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그분들 보면서 그냥 멍하니 쳐다봐요. 다들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이거 오늘 잠깐 힘들다고 이렇게 막 낙담해서는 안 된다 이러면서 좀 스스로를 조금 다그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힘들거나 지치거나 멘붕 오거나, 요거는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아직까지도 저는 잘 몰라요. 제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그나마 조금 풀린다라고 느끼는 거는, 좀 격한 운동을 해서 땀을 흘렸을 때 하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스트레스 푸는 어떤 이 구독자님들의 노하우가 있으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다 해보게. 자, 그 다음 인간관계로 상처를 받거나 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릴 때는 항상 그 상처에 대해서 제 기준에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처가 아물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이제 생각을 고쳐먹고, 그 사람이 왜 그래야 됐는지, 왜 나한테 욕을 했으면 왜 나한테 욕을 했어야 됐고, 왜 나를 혼내야 했는지, 이런 게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다 보면 제 기준에선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측면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상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뭔가 좀 다 씻겨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아무래도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속도 편하고 제 스스로는 마인드 샤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키스탄 여자 혼자 가능한지, 가능합니다. 정말 저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실제로 제가 혼자 여행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햄채면 햄버거는 딱 하나 먹을 수 있습니다. 오빤무라고 해서 오빤무가 뭐지 하고 찾아보니까 오펜무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팬이 팬티인데 빤스라고 하신 거구나 해서 오빤무 해서 오늘의 오빤무는 네, 그 검은 색깔 입었습니다. 추천해주고 싶은 책, 우선 첫 번째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프리드리 니체가 쓴 책인데 그냥 좀 철학적으로 좀 생각하기 재밌는 책이고, 그 다음에 좀 가볍게 재밌게 읽기 좋은 책은 프랑스 작가인데 귀욤 미소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책들이 있죠. 널 사랑하기 때문에, 구해줘, 종이 여자였나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냥 한번 피면은 한 번에 쭉 읽히는 좀 재밌는 책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추천하고 싶은 거는 한국 책인데 검정고무신 만화책 추천드립니다. 제가 검정고무신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왜 좋아했냐면 제가 몰랐던 한국 사회에 대해서 접할 수 있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검정고무신에서 나오는 노래도 다 알고 있고 웬만한 에피소드 진짜 다 외우고 있고, 거기서 심지어 이렇게 적혀있는 대사까지도 외우고 있는 대사들도 많습니다. 검정고무신 진짜 추천합니다. 네, 정말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우영, 도레미 요 두 분이 작성하신 책이고, 아재 개그를 잘하는 방법, 이거는 솔직히 저는 엄청난 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제 아재 개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사회에서 부르는 개그의 하나의 종류가 아재 개그일 뿐이지 저는 좀 더 하이 퀄리티의 개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정말 이거는 두뇌전이 빨라야 되고 그 임기응변과 뭐 상황 판단력 이런 것들이 좀 빨라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이 저물어 가네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거기서 간에 꽂혔어. 간에? 술은 간에 안 좋다. 또 간에? 어이를 아이로 바꾸면 간에 수공업이 되고 막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아재 개그가, 그 다음에 의외로 반응이 좋았던 개그와 또 좋지 않았던 거는 휘발성인 개그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한국 지인들과 연락은 어떻게 하는지 뭐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외국인들이 본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다른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심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높아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취직 안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아직까지도 저희 부모님은 언젠가 할 거라고 믿고 계십니다. 이상과 현실, 하고 싶은 일을 할 건가 취직해서 돈을 벌 건가, 요거는 두 개가 가장 이상적으로 조화되는 게 최고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생각하는 게 지금 현재 이 여행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이게 정말 꾸준히 오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제 인생 터닝포인트였었던 거랑 좀 관련이 있는데 지금껏 살아온 방식과 정말 완전히 다르게 최소 한 달이라도 일주일이라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본의 아니게 우리는 뭐랄까요, 좀 짜여진 시스템대로 살아오는 게 너무 익숙해서 이거를 벗어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번만이라도 벗어나서 이제 살아보면 의외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스탠스를 한번 취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어떤 타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보다는 정말 딱 진짜 자의에 의해서 그냥 그 자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팩스병 있는지 팩스병의 임무를 대체하는 다른 보직이 생겼었어요. 구독자분들에게 궁금한 게 있는지, 제 영상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시는지가 우선 궁금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의 방향성인데 제 채널을 통해서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으신지. 근데 그게 꼭 여행은 아니어도 됩니다. 뭐 국내에 들어와서 하게 될 어떠한 컨텐츠여도 좋고, 마지막으로 이제 밸런스 게임을 하나 이렇게 내주셨어요. 여행 밸런스 게임. 첫 번째, 폭우 오는 비포장 도로 산골 마을을 미니밴 타고 15시간. 두 번째, 난기류가 가는 내내 끝없이 있고 도착 공항은 폭우가 쏟아지는 비행기 10시간. 세 번째, 한여름 선풍기 하나 없고 너무 느려서 바람도 없는 꼴등한 기차 40시간. 네 번째, 파도가 높고 바람이 많이 부는 바다를 건너는 작은 페리 타고 8시간. 비행 중 만나는 터뷸런스는 너무 그 공포 그 자체이기 때문에 2번 탈락. 3번, 바람 진짜 하나도 없는 꼴등한 40시간은 못 버틸 것 같아. 4번 탈락. 4번도
아, 이게 넘실넘실 너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배가 좌초될 수도 있다는 그런 공포감이 밀려올 것 같아서 빼고 1번 포구오는 비포장도로 미니밴. 요거는 여행하면서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1번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5만 구독자 기념 Q&A 시간이 끝났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질문들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아, 중요한 걸 깜빡했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